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좋은 라이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 문장 전환을 연주시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절 가야 진짜 문장 전환이 나오는데, 우리 어때요? 이게 동부사는 부사구의 일종이니까 우선 배운 범위에서 해봅시다. 부사구니까 어때요? 뭐가 있겠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있겠죠. 그렇게 바꿔봅시다. 그럼 어때요? ing를 빼버리고 to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meeting him 하고 본문은 똑같죠.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를 만났을 때 다른 방법이 있나요? 똑같죠. 예. 여러분, 부사절로 바꿔봐요. 부사절로. 부사절은 우리가 따로 뒤에 가서 절에서 간단히 얘기하지만 접속사만 알면 부사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만났을 때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만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에 해당하는 부사절을 있는 접속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부사절은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접속사가 뭐예요? 바로 as soon as 혹은 when 이런 접속사를 먼저 놓고 그 다음부터 뭐가 와야 합니까? 제가 이 다음에 영작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작을 할 때 접속사 뒤에 주어를 빼먹어요. 우리말은 주어 없어도 되죠. 우리말은 세계에서 최고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생략입을 주어를 빼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는 어때요? 저급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주어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는 뭐예요? 본문의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시제에 맞게 미팅을 변경시켜야 하는데 본문의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meet도 met 과거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변동 없습니다. 이거 해석은 어때요? 똑같이 된 거죠. 제가 지식인의 댓글을 하고 있잖아요. 한 1년 사이에 제가 그 식물신인가 물신인가 1,500개 이상을 맞췄는데요. 다들 제 책을 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 댓글을 보고서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요, 많은 이메일 보내시고 또 지식인에 보면요, 뒤에 감탄사를 전달했습니다. 왜? 저처럼 논리적으로 영어로 설명한 책이 없으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회화만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논리적이다. 그래서 회화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30년 동안 지난 영어를 공부한 동안에 저 같은 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요, 제가 만약 자기가 하이스쿨 때 제 책을 만났더라면 지금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네이버라든가 제 카페 보시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보세요. 자,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어때요? 이 부사절을 동부사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어때요? 이건 부사절이니까 소속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사는 부사구기 때문에 구는 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접속사를 지웁니다. 왜 지운다고요? 절이 아니고 구기 때문에. 그 다음 어때요? 주어가 공통이기 때문에 지웁니다. 왜? 주어가 공통이니까. 그 다음 어때요? 이 매트를 시제가 과거지만 본문하고 시제가 같으니까 나중에 배우지만 단순 동부사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g나 ed인데 이건 지금 능동이기 때문에 ing 붙입니다. 그럼 어때요? 나머지 똑같죠. 이게 저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첫 문장이지만 앞으로 많은 동부사 문장을 저는 항상 책에서 그 구화절을 바꾸는 것을 자꾸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복습만 착실하고 나면요, 그냥 살아있는 문법이 됩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뭐예요? 문법을 죽은 문법이 아니라 그 배운 문법을 바로 영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제가 이 강의 중에 지난번에도 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동부사 문장 영작 해보는 겁니다. 영작을 따로 다루지만 제가 그 영작을 중간중간에 부정사 끝나고 하나, 동명사 끝나고, 분사 끝나고, 관계대명사 끝나고, 절 끝나고 하나씩 해보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배운 문법이 죽은 문법이 아니라 바로 영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현재 분사가 분사구문이 된 것이 있고 과거 분사가 분사구문이 된 것이 있겠죠? 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ing 붙이거나 ed 붙인 것이 분사가 되니까. 이번엔 어때요?
예, 과거 분사가 분사 구문이 된 것을. 참, 그런데 앞에 문장에서 해석을 안 했네요. 아, 했나요? 예. 자, 해석 순서는 뭐예요? 부사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주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게 1번이 되겠죠. 큰 1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것을 먼저 1번, 주어가 2번, 동사가 마지막, 목적어가 3번,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번이 동사인데, 사실은 어때요? 동사를 꾸미는 긴 부사구가 있으면 목적보다 먼저 하기로 했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 하나 차이, 이건 하나고 둘이니까 하나 차이니까 그때는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그런데 이거 다시 자세히 나누면 어때요? 이거 하면 돼요? 목적어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나 혹은 이겁니다. 다섯 번째. 해석하면 어때요? 그 안에서는 목적어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나는 즉시 그를 혹은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됐죠? 예.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고, 이제 과거분사가 동부사가 된 예문입니다. 자, give a warm reception. 그럼 어때요? 우리 수거가 거기 책에 써 있죠? 예. give a warm reception. 그럼 어때요? 누구누구를 환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wave a greeting to somebody. 그럼 어때요? 누구누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자, 기분 동사, 예, 과거분사가 왔습니다. 자, 과거분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첫째로 본동사로 쓴 경우가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뭐가 있었습니까? 본동사가 된 경우는 이거 두 가지가 있었죠. 수동에서 뭐였어요? 수동에서 비동사 플러스 PP. 완료에서 비동사 플러스 PP. 이때 PP가 올 때는 앞에 비동사나 have를 가져서 이게 have죠. 완료에 이게 B가 아니라 이게 have가 되는 거죠. HAVE, have. 즉, 완료는 have 플러스 PP니까. 즉, 완료일 때는 have 플러스 PP인데, 이와 같이 B나 have를 가졌을 때 과거분사가 본동사로 쓰일 수 있죠. 그러나 본동사는 아닙니다. 본동사가 아니면서, 즉, B나 have가 없이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뭐예요? 동형사, 동부사. 자, 우리 동형사인가 봅시다. 우리 배웠으니까. 동형사는 형용사를,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거니까 2번 공식이 형, 혼보, 명수에서 어때요? 우리 공식이 10개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해 나가죠? 그래서 어때요? 원리로 푸는 영어입니다. 자, 어때요? 형, 혼보, 명수. 보호 될 수 있나요? 보호가 동사, 본동사를 넘어서 주어를 넘어서 앞으로 올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명사 수식이요? 아, 리셉션을 꾸민다고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기분이 리셉션을 꾸민다면 관사를 넘어서 여기나 여기에 와야 합니다. 왜 그래요? 6번 공식. 관명사이형 명수. 6번 공식 뭐예요? 관명사이형 명수. 뭐예요? 관사가 오면은 명사가 오고 그 사이에, 즉 관사가 오면 명사가 오고 그 사이에 어때요? 형용사가 와서 명사로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분이 동형사라면 리셉션, 즉 관사와 명사인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명사이형 명수 때 그게 뭐 애게게 그게 무슨 공식이라고 이랬지만 그게 분사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기분은 동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이게 명수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동부사겠죠? 예, 동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과거분사가 동부사가 돼가지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다음날 이 앞에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being이. 예, 왜 생략됐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따고 봐요. 자, being, been a warm reception. 그럼 어때요? 이게. 자,
이거 바로 동부사 문장 아닙니까? 이게 수동형 아닙니까? 수동형 동부사죠? 수동형 동부사. 그리고 어때요? 자, 해석하면 어때요? 수동형이기 때문에 따뜻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겠죠? 그녀는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인사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어때요? 바로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따뜻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가 뭐예요? 때문에가 바로 이게 동부사이기 때문에 눈치로 해석한 겁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분이 해석해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 뭡니까? 이게 being이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때요? 이게 없어도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기분 부르면 어때요? 과거 분사가 동부사가 돼서 쓰인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과거 분사가 동부사가 된 예문이고요. 해석은 제가 방금 했듯이 이런 식으로 왜 주어 동사보다 먼저 나와서 앞에 나온 건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였죠? 호칭, 부르는 거, 사람 이름, 감탄사,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요소품이라고 그랬죠. 이름 부르는 거 아니죠. 감탄사 아니죠. 부사적인 요소죠. 부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단어 하나도 있고 부사구도 있고 부사절도 있고 동부사도 부사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부사적인 것.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거니까 그걸 먼저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수동으로 나타내는 동부사입니다. 수동이죠. 받아서 이유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인사했다. 됐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따뜻한 환영을 받았기에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예. 자, 됐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문장 전환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